JTB가 단독 보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속보 전해드립니다. 부안에서는 군 의원 경선을 넘어 도의원과 군수 경선에서도 당원 명부가 유출된 것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 명부가 불법으로 유출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군산과 고창, 무주의 단체장 공천자를 확정했습니다. 무주 군수 경선에서는 황정수 현 군수가 탈락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2년 전에 폐쇄된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어제 JTB가 단독 보도한 민주당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속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민주당 도당 당직자가 당원 명부가 담긴 USB를 군의원 예비 후보에게 건넸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안에서는 군 의원 경선을 넘어 도의원과 군수 경선에도 유출된 당원 명부가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부안 군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송희복 후보는 이달 초 경선 직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자신에게만 입당 원서를 써준 다른 지역에 사는 조카에게 엉뚱한 후보들까지 지지 요청 문자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제 경쟁 상대도 메시지를 보내고 또 심지어 군수나 도의원 후보, 도지사 후보까지도 저만 알고 있는 제 조카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지지를 호소하는. 더욱이 해당 후보들은 송 씨가 지지하는 도의원이나 군수 후보도 아닌 정치 노선이 정반대에 있는 인사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넉 달 동안 부안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도지사 예비 후보에게 잇따라 문자가 오더니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확대됐다는 증언입니다. 경선 일주일 전 남겨놓고 문자가 오는데 김 후보한테 왔더라고요. 40-50분 있으니까 또 똑같이 후보한테도 왔더라고요. 부안에서는 이 때문에 당원 명부가 군의원 경선은 물론 도의원과 군수 경선까지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병서 송희복 후보가 당원 명부 유출 관계자로 지목한 피고소인 가운데 한 사람인 오모 씨에게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안 했어요, 일을. 아니 이제 지지 요청하시는 문자랑은 여러 건 발송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가렸는데요. 검찰에 제출된 증거에는 관련 자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합니다. 당원 명부 유출은 이러한 선거의 예선에 해당하는 당내 경선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JTB가 입수한 USB에 들어있는 명단은 대부분 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문서가 당에서 작성된 것인지 또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도당 전 조직지원실장이 부안군 의원 예비 후보에게 USB로 건넨 엑셀 파일입니다. 853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우편 번호까지 빼곡히 기록돼 있습니다. 명단에 있는 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 민주당 당원인지 물었습니다. 당원인가 당원이요. 한 달에 꼭 그게가 돈이 1,000원씩 나가더라고. 지난 총선 때 입당해 매달 1,000원씩 이체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당원 중에서도 당내 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권리 당원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15통의 전화를 하고 민주당사에서 관련 프로그램으로 일부 조회해본 결과 대부분 당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하지만 지난 2월 전 조직지원실장이 떠난 뒤 기존 당원 명부를 보유하지 않아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실제 명부가 뼈대가 됐어도 이후 다른 정보가 포함되고 여러 단계 가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유통되는 건 어떤 게 유통되는 건지, 그다음에 무슨 의도로 작성하면 이런 것이 정확히 수사권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때문에 현재로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불거졌던 민주당 광주시당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였고 결국 유출자로 지목된 당직자가 제명 조치된 바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안 지역 경선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원 명부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안군 의원 경선에 나선 이현기 예비후보가 받은 당원 명부입니다. 라 선거구인 보안, 상서, 줄포, 진서의 당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담겨 있습니다. 한 당원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군의원, 도의원, 군수 이런 분들이 제 전화로 이렇게 문자 보내고 지지 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당원 명부가 불법으로 유출된 게 맞다면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당초 목적 범위 밖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제공됐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만약 부정한 당내 경선이 이루어졌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이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군산과 무주 등 3개 시군의 단체장 공천자를 확정했습니다. 무주군수 경선에선 현역 단체장이 탈락하는 이변이 나왔습니다. 장수군수 경선에선 재심 신청이 중앙당에서 인용돼 선거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명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친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에서는 강임준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강임준 후보는 권리당원과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무주 군수 경선에서는 현역 단체장이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백경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뒤졌지만 여론조사에서 앞서며 황정수 군수를 0.99%포인트 차이로 이겨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1위 백경태 후보 45.45%, 2위 황정수 후보 44.46%, 3위 서정호 후보 10.09%가 되겠습니다. 고창 군수 경선에서는 박우정 현 군수가 큰 표 차이로 다른 후보들을 따돌리고 민주당 공천을 거머쥐었습니다. 장수 군수 경선과 관련해 이영수 후보 측이 제기한 재심 신청이 중앙당에서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 컷오프됐던 이영수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선거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후보가 1위 후보고 공관위가 결정을 2번 했다는 거 하고 장수군의 선거 구도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 같고 중앙당 재심위가 그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숙주 순창 군수의 경선 배제를 요구한 재심 신청은 기각돼 황 군수를 포함한 3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정읍과 김제시장 공천자를 1, 2차 경선을 거쳐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이광석 민중당 도지사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농업용지를 통일농업의 전진기지로 건설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광석 후보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새만금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북한으로 보내고 대신 북한의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남북 경제 발전에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 협력과 교류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상당한데 2년 전 얼어붙은 개성공단에 다시 봄날이 오길 기대하는 마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경쾌한 박음질 소리가 한 차례 지나가고 금세 뚝딱 양말 한 켤레가 완성됩니다. 사장은 2년 전 빈트럭 한 대만 끌고
도망치듯 통일대교를 건넜습니다. 개성에 차려놓은 공장엔 기계와 원자재가 그대로 남았고 곧장 빚 55억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한 달에 100만 켤레씩 찍어내던 공장이 멈춰섭니다. 6개월 동안 만들어낸 제품이 개성에 그대로 있는데 그 한 장도 싣고 나오지 못했고 그때 다 폐쇄되고 북한에서 다 철수를 하라고. 남겨두고 온 건 기계와 원자재만은 아니었습니다. 400명의 북한 직원 하나하나가 문득 생각나곤 합니다. 그 엄마가 퇴근해서 돌아가면은 제일 처음에 반기는 것이 엄마가 아니고 도시락 가방부터 뺐습니다. 그래서 가방 열어서 초코파이를 꺼내가지고 그거 나눠 먹는. 참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전북 지역 업체는 모두 7곳. 이들은 북한 직원 2천여 명을 고용해 312억 원어치를 생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공단 문이 다시 열려 재입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년 동안 기다렸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번 그 회담에서 재가동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를 시청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를 시청한 뒤 남북 분단의 현실과 통일 문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 등에 대한 계기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청사 앞 국기개양대에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로 한반도기를 개양했습니다. 전주와 부산을 오가는 고속버스가 전북 혁신도시를 거쳐 운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전주 부산 간 고속버스가 하루 12차례 전북 혁신도시를 경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등에 따른 수요 감소를 반영해 전주 서울 간 고속버스 하루 운행 횟수를 주중에는 86차례, 주말에는 96차례로 줄입니다. JTBC 전주 방송을 포함한 9개 지역 민영방송사가 SBS의 공정 협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민영방송 노조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평성과 네트워크 광고 재협상에서 SBS가 지상파 광고 시장의 어려움을 지역 민방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12년부터 불합리한 전파료 배분 방법을 폐기하고 정률제 배분 원칙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박병도 전주대 교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제자들과 동료 교수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제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의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자녀를 자동차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B씨에게 아들을 자동차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1,4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8명에게 취업을 미끼로 1억 8,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예보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22도, 익산이 20도 등 19도에서 2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고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